예, 32번 2023년 32번 먼저 보고 네, 얘가요. 얘가 힌트가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머널리티라는 게 뭐야? 공통점이라는 뜻이에요. 공통점. 그래서 그 컨셉추얼 아트와 컴퓨터 아트의 공통점은 빈칸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컨셉추얼 아티스트는 디커플이 뭐야? 말 그대로 이제 짝을 이루지 않다. 혹은 뭐 단절되다. 커플의 반대말입니다. 커플은 짝을 이루는 거죠. 이제 짝을 끊어내는 거야. 말 그대로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 예술가들은 끊죠. 즉, 이 예술 상품과 예술 뭐 대상과 예술가 사이의 관계성을 끊어냈다. 얘가 힌트가 크게 나온 겁니다. 관계가 결여된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어.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있죠, 디태치드. 디커플이랑 같은 겁니다. 디태치도 요거 어태치의 반대말이에요. 어태치가 이제 부착시키다. 디태치가 떼어놓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어떤 개념에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드래프트맨십이라는 것도 뭔가 이제 그리기, 그러니까 이제 드래프트가 저거예요. 그리는 어떤 정신, 그리는 정신. 그래서 예술가들이 뭔가 미리 결정된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인간화된 뭔가 그리는 정신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뭔가 떨어져 있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얘야. 디커플, 디태치. 주제가 대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운표 발표. 자, 그런 식으로 이 솔 루비티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 공예가로서 크래프트맨, 공예가로서 예술가의 어떤 기술성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가요. 얘가 주제입니다. 얘가 발표야. 즉 무슨 뜻이냐면 물론 이거 끌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끌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잘 보면 더 same process라고 하지. 여기는 그냥 개념 예술이야. 여기서 컴퓨터 예술이 나왔어. 그럼 개념 예술의 주제가 얘입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누구나 뭔가 지시사항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과정이 컴퓨터 예술에도 작용된다. 예술가들이 미리 결정된 그 그리기 알고리즘을 따라서 그려낼 수 있다. 디바이스 고안해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야?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결여돼 있다. 그래서 오토그래픽이라는 건요, 저거요. 저거. 뭔가 사인의, 즉, 그, 저자의 사인이 들어간 표식이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발성이 없고 예술적 진위성이 없다. 자, 무슨 뜻이냐면 다시
컴퓨터 아트와 얘가 지금 개념 예술, 컴퓨터 예술이죠. 아무나 그릴 수 있어. 알고리즘이 이 그림대로 말 그대로 점을 찍어놔서 그 그림대로만 하면 아무나 예술가가 돼. 개념 예술도 마찬가지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어. 그 지시사항만 따라서 가면은 여기다가 뭐 1번, 뭐 2번, 뭐 거기에 이제 3번 이런 게 지금 일종의 컴퓨터 예술고 개념 예술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누구나 여기는 1번 색깔로 칠하세요. 여기는 2번 뭐 사선으로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지시사항이 있는 것이 개념 예술이라는 거죠. 얘를 이렇게 봐도 뭐다? 주인이 없다는 거야. 아무나 그릴 수 있다. 얘가 주제가 됩니다. 네, 3점짜리죠?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플로터라는 것이, 즉 컴퓨터의 그 예술, 그 데이터를 도면하는 출력 장치가 인간의 어떤 팔을 대신하고 있다. 즉 인간이 꼭 어떤 예술을 할 필요가 없어. 기계도 예술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예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 자, 권위적인 존재. 그러면 이 권위적 존재가요, 예술가를 얘기합니다. 권위적 존재가 억압당했다. 이 얘기는 예술적인 존재, 예술가고 예술적 존재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존재가 필요 없어. 답 1번이야. 이게 아무나 뜻입니다. 아무나 다 그릴 수 있다. 2번, 의미 있는 반복을 거부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전체 얘기가 반복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안 한다 라는 얘기 돼버려야 되는데 3번 엘리베이션 상승. 일반 물체를 예술로 상승한다. 아니죠. 알고리즘을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물체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예술가가 된다. 이런 말이 돼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물체가 예술이 되는 게 아니죠. 일반인이 누구나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preference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prefer, A to B 라는 수거가 있어. 그럼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laboration은 정교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교함보다 단순성을 선호하는 것. 그 다음에 얘는 5번은 이제 협업이라는 뜻이지. 협업으로 뭔가 작동하고자 하는 어떤 예술가의 성향. 그래서 이거 주제 잡기가 어려웠어요. 주제가 딱 얘인데 이거 찝어내기 어렵습니다. 또 답은 1번이었어요. 또 31번. 이거 주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있죠? 컨스트럭티브가 누워져 있지? 얘를 파악하는 거야. 학습은 파괴적인 게 아니라 건설적인 거다. 얘가 답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는 정신적인 도구를 일단 다 집어넣어봐.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조성하는 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 우리는 단순히, 그래서 이 댐이 멘탈 모델입니다. 정신적인 모델 위에서 확장시키는 거다. 자, 내가 말하는 걸 일단 이해하고자 하려면, 너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생각해봐라. 자, 어떤 시절이 있었다. 너가 산타클로스를 믿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너의 멘탈 모델이 그를 받아들였고, 그의 어떤 너의 예측들이 그의 존재를 설명했다.
account for 설명하다. 어느 지점에서 너는 깨닫는다. 그가 허구라는 것은 팩셔스, 허구의. 그리고 너는 너의 멘탈 모델을 그에 따라서 업데이트 시켰다. 그 순간 너는 그렇다고 갑자기 그에 대한 모든 거를 까먹는 것이 아니다. 단지 오늘까지 너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고 그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를 어린 시절에 믿음이 있는 것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 In other words, 발표. 다시 말해서 너가 그 옛날 올드 멘탈 모델을 삭제시킨 게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덧붙인 거다. 얘가 답인데요. 얘가 답이야. You don't 다시 얘기해서 옛날 모델 위에 뭔가 다시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더 기르고 있고 또 정보의 어떤 계속 확장되는 풀을 개발시키고 있다. 요거지, 요거. 너가 올드 멘탈 모델을 삭제하는 게 아니야. 거기다 그냥 새로운 정보를 덧붙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 In other words가 나왔죠. 무조건 in other words 나면 그 다음에 주제와 비슷해. 그럼 destroy와 결국 destroy죠. destroy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야. 바꿔 쓰는 거야. 즉 멘탈 모델을 없애고 삭제하고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확장시킨다. 이런 표현이 돼버리니까 destroy와 비슷하게 생긴 게 뭐겠어요? replace를 보시면 돼요. 대체하다, 없애다. 또 39번.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브 나왔어요. 하브 발표고. 하지만 영국 사회 안에서 not everybody 얘가 뭐냐면요. 이렇게 나면 모두 뭐뭐인 것은 아니다. 얘가 이제 부분분정이에요. 그럼 이거 보고 힌트를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그들의 게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앞에서는 영국 사람들이 축구를 그들의 게임으로 본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however 나오면은 그냥 그거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 즉 다시 해서 얘도 내용이 바뀐 거죠. 그럼 2번 보시면 뭐 영국 문화가 풋볼이야. 그럼 우리는 알아. 디스가 뭐 디스가 이제 영국이 축구 문화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지. 매일매일 어떤 문화적인 활동이 축구에 있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경기하고 다 여기 축구에 미쳤어, 여기는. 그런데 보시면 중산층이죠. 중산층 사람들은 럭비를 좋아해. 풋볼보다. 내용이 바뀌었어. 3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however가 나오건 혹은 일종의 요새는 지금 박스가 꼭 however라는 그런 힌트도 안 줘요. 보니까. 결국 뭐다? 그냥 내용이 갑자기 바뀌어요. 거기가 답일 수밖에 없어. 거의. 네. 3번. 내용이 갑자기 바뀌었죠? 또
됐어? 36번. 36번. 그, 이제 빠르게 잡아내는 거. 그러면 C에서 데이가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사물일까요? 그러니까 사람 혹은 뭐 동물, 사물로 봤었을 때 데이는 누구다? 뭐 사람이야, 사람. 뒤에 보시면 그들은 위험한 동물, 예를 들어 뭐 상어나 혹은 뱀 등을 마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가 다시 might catch.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럼 데이는 무조건 사람이야. 그럼 데이가 가리키는 표현이 박스에 봤더니 여기 이제 people이 보이기도 하고요. people. 그리고 some tourists가 A의 마지막에 보이기도 합니다. 즉 B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박스를 먼저 볼게. 그러니까 C에서 그러니까 LC로 가던가 혹은 바로 C로 내려오던가 해야 되는데 박스 볼게. 동물과 상호작용하고 싶은 열망이, 그래서 이제 콤마는 버려. 네, 어떤 대중문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동기적인 요소다. 여행에 있어서. 하지만 특정 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뭐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그 목적지를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반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엎어진. 여러분 이 엎어지시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특정 동물이 주는 부정적인 개념이 여러분 이게 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적지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의 반대 역할 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특정 동물 때문에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또 그거 보고 싶어서 가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완벽하게 반대 작용을 해. 오히려 가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생각을 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게 답이 A로 시작하는 거? 1번이 A로 시작하나? 36번에 답이 몇 번이야? 잠깐만.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요거 그래서 헷갈리네 이거.
자, 동물들이 관광에 있어서 동물들이 주는 해로운 효과는 어떤 작은 연구에 있어서 분석의 주제가 되어왔다. 하지만 바로 이 동물들이 관광객에게 끼치는 죽음이나 그 부상은 아주 적었다.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 뭐 익사라던가 혹은 자동차 사고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요 앞에 있고 있죠. 요거 즉 해로운 동물이 오히려 관광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서 어떤 해로운 동물이 있어. 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반대작용했다. 즉 그 동물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B에서 해로운 동물이 관광의 대상이었다는 말과 똑같은 이어지게 한 거야. 근데 해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C에서 대의를 잡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버덜레스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C에서 이 대의가 가리키는 것은 some tourist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A의 마지막 보시면 이런 뮤지컬이 뭐냐면 변덕스러운 뜻입니다. 변덕스러운 기발한 재구성이다. 뭐 이러한 동물들이 바로 즉 이러한 동물들이란 건 뭐야? 어디 있어? 요것도 잡을게요. 그럼 이 these animals도 앞에 나왔어. 어디 갔니? these animals. 예. 해로운 동물들이겠죠? 이게 잠깐만. 이상하네. B가 나오는 거 맞고, B 1번. 헷갈리네. 16번에. 그러게, 말이 안 맞네. 쏘리. 이거 말이 안 맞네요. 다시 보니까. 얘 디즈 애니멀스 막히네, 이거. 그래서 디즈 동물, 얘네들을 찾아내는 게 더 맞는 거네. 그럼 동물들 나온 거 어딨어요? 이 말라리아, 스네이크. 얘네들이 무조건 앞에 동물들 명칭들이 나와야 된다. 어쨌든 다시 비했어. 그래서 해로운 관광이 그 동물들 관광의 대상이 됐어요. 잠깐만, 그 다음에 데이. 그렇네. 얘 때문에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B에서는 사람들이 해로운 관광 때문에, 그지? 말 그대로 해로운 동물 관광의 대상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동물들을 마주하는 그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관광객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관광객이 해로운 동물을 보러 가. 근데 여기서 네버덜레스의 그 기능을 여기서 한 거네요. 네버덜레스는 그냥 하나로 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앞에서 내용을 일단 뒤집어서 보겠죠? 그럼 어느 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있어. 그래서 하지만 근데 가끔은 이러한 두려움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못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못 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 마케팅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럼 이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마케팅 있죠? 파는 겁니다. 티셔츠와 티타올을 파는 게 바뀌었네요. 이거 대입 뺑기였네.
데이 땡기네. 이거, 이런 거는, 요것만 보지 마. 미안. 이런 것만 보면 안 되겠네. these 애니멀 찾고, 그 다음 이 마케팅 있죠, 마케팅. 이 마케팅에 대한 사례가 티셔츠하고 티타올이야. 또, 됐어요? 20회는 됐어? 응, 응. 자, 21회. 그럼 2024년 9월일걸? 예, 9월 거 어렵죠, 이거. 자, 몇 번 볼까요? 24번. 여기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뭘까요? 핵심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키워드가 뭘까? 주제가 있어. 얘가 주제야. 얘가 주제입니다. 물론 내용이 뭐 크게 막 새롭게 반전되는 건 없고요. 온라인 뉴스에 뭔가 떠오르는 성격,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디터민부터 가르쳤지, 이게. 그래서 원이 주어입니다. 심지가 동사. 그래서 부분적으로, 즉, 아카이브라는 건 기록 보관소, 레들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기록 보관소에 뭐에서 부분적으로 결정된 온라인 뉴스에 뭔가 떠오르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다? 새로운 이야기를, 뉴스 이야기를 이해하는 가능성이다. 어떤 형태로? 분명한 결과의 형태로. 더 크고 경제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 문제에 분명한 결과로서 얘네들을 이제 이해하는 가능성이다. 뭐가 아니라 단기적이고 단절된 매체의 어떤 스펙타클 규모가 아니라 더 크고 사회적 어떤 문화적 이슈의 어떤 결과로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자, 핵심 얘기는 뭐? 온라인 뉴스입니다. 온라인 뉴스가 뭐? 뉴스 기록을 어떻게 보는 거야? 뉴스 기록을 더 크고, 더 크고, 뭐 사회적, 어떤 문화적으로 명백하게 보게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론 저 앞에는 그 종이로서 보는 온라인 신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일종의. 그런데 이제 웹이 들어왔어. 뉴스 기록이 온라인상으로 바뀌었더니 뭔가 과거와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단절되고 뭔가 단기적이고 형태가 아니라 더 큰 어떤 일부로, 더 큰 사회적인 문제의 일부를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얘가 주제야. 그러니까 핵심 얘기가 온라인 뉴스를 다시 받은 거죠. 온라인 뉴스. 얘가 웹 베이스드 저널리즘 같은 겁니다. 온라인에. 얘가 무조건 들어와야 돼. 뭐 다 들어있네. 온라인 뉴스.
그다음에 뭐 웹상에서 언론의 현재와 미래. 여기에 미래는 없어. 미래가 어딨어? 자, 그리고 이 얘기가 들어와야 돼. 그럼 온라인상에서는 뭐다? 이 뉴스 이야기를 더 결과지. 현재 문제들의 결과를 더 크고 명백하게 본다. 이런 얘기가 핵심 들어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larger, 그죠? 여기 있죠. wider. 그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묶어서 주제로 자꾸 잡아내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뉴스라는 것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쇼트리브드의 반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단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있고 문맥적으로 더 크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얘같이 온라인 뉴스의 장점을 이렇게 찝어낸 거예요. 얘를 뽑아내는 게 관건이었고, 다만 온라인 뉴스가 들어갈지라도 최근의 컨텐츠, 온라인 뉴스는 비치가 이제 뭐뭐를 이긴다, 뭐 승리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종이 신문 일간지를 매일매일 이기는 온라인 뉴스 이렇게 돼버리면 일간지대, 즉 종이 신문의 뭐 단점 혹은 요거 있죠. 최신 뉴스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최신 뉴스로 사람들이 일간지 안 보고 온라인 신문만 본다. 온라인 신문만 본다. 이 얘기가 들어와야 돼요. 이거 자칫하다가는 2번으로 찍게 만들어놨어. 2번 찍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온라인 뉴스와 일간지의 그 극명한 대비가 나와야 돼. 있어? 그런 얘기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 웹이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신문 기록고의 역할이 이랬고 온라인 뉴스가 등장하면서 온라인 뉴스가 하는 역할은 이렇다 이렇게 돼버려. 됐어? 조금 헷갈리게 만든 것도 맞아요. 2번 아니면 1번을 헷갈리게 만들었네. 또! 29번. 자, 일단 1번은 help 나오고, 목적어 동사원형. 혹은 뭐 to도 올 수 있죠, to도. 그 다음 2번. 자, welcoming it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can transform it이 얘가 뭐 됨인지, 혹은 뭐 it인지를 앞에서 확인해라. 그럼 앞에 이건 해석해 보셔야 돼. 자, 스트레스가 뭔가 도움이 안 됐을 때, 불안감의 경우처럼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럼 얘는 뭐다?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뭔가 도움되는 것으로 바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it은 스트레스다. 단수 취급으로 2번 괜찮습니다.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아요. 자, 3번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왼절 들어왔죠? 그럼 왼절은 뭐야? 종속적 조사야. 완벽한 문장이 2개 들어와. 그럼 왼절 나왔어? 그럼 다시 뒤에 얘가 ing로 왔으면 동사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realizing부터 대절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얘에 걸리는 목적어로서 realizing이 돼버리면 동사가 없어져. 네, 그래서 3번을 realize로 바꿔야 깨달아라 하고 얘가 동사가 돼버리고 뒤에 대절이 목적어 되면서 앞에 you는 삭제가 된 겁니다. 명령어는 거의 삭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주의, 이런 거 잘 나온다. 그래서 동명사가 나왔다면 뒤에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된다. 동사 없다. 그래서 realize를 바꿔라.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remind A, remind 목적어 그래서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될 수 있고요. 5번은 it은 가주어입니다. 그래서 5번이 진주어예요. 그래서 괜찮다. 또
34번? 네, 34번. 4번. 봐봐요. 요새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가 답이야. 그러니까 사진이 있기 전에 화가들이 항상 특정 장소를, 이게 드웰링이 이제 거주지란 뜻인데, 거주지에서 특정 장소를 들어 올려서 그것들을 어딘가에다가 운반했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그래서 원 오브 카인드라는 건 되게 특이한, 세상에서 유일한 뜻입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만들어내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교적 운송하고 인송하기 어렵고 세상에서 유일했었다. 그럼 이게 지금 사진이 등장하기 전에 그림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 그럼 그림이 어떻다는 거야? 그림이라는 건 운반이 안 돼. 이게 다 운반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사진 얘기가 나왔어. 사진이 계속 이제 그 사진의 어떤 그 복제화 혹은 뭐 사진의 다각화가 발생했다. 뭘 가지고? 1880년대에 헤프톤이 뭐야? 뭔지 모르겠어. 뭐가 이제 들어왔나 보자. 뭐 반톤 플레이트의 어떤 도입으로 사진술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 사진의 기계적 복제를 가능하게 했다. 어디? 신문, 피리오디컬은 정기 구독지를 얘기합니다. 정기 간행지, 또 책, 광고에서 복제가 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자본주의와 짝을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제공받았다. 무한한 어떤 양으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풍경으로, 어떤 또 사건들로. 이 사건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유용할 수가 없었다. 통용되지가 못했었다. 혹은 오직 어떤 소비자를 위한 그림으로만 존재했었지. 그 전에 사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런 사진을 통해서 무한한 양으로 제공을 받았다. 그래서 한번 끊고, 다 사진 얘기예요. 그럼 다 사진 이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사진 이전 얘기.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배치로, 전 세계의 자본주의의 배치로로서 일종의 이제 백화점으로서 사진을 그 자본주의 어떤 전 세계 배치로 이런 풍요로움과 혹은 표현의 그 순애와 그 풍요로움이 장엄하고 엄청난 탈출할 수 없는 이 전 지구촌적 어떤 매그니튜드 정도, 규모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사진이 사방에 다 깔린다는 거죠. 사진이라는 건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어. 모든 곳에, 전 세계적으로. 그럼 잘 보시면 마지막 거 보시죠. 마지막 거.
다시 얘기해서 사진이라는 것은 가볍고 작은 그 대중 생산된 이 사진들이 뭔가 역동적인 그 탈 것이죠. 즉 운반 수단, 운송 수단. 시공간적 어떤 장소를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순회시키는 데에 역동적인 운송 수단이 되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사진인데 그림의 어떤 대비를 표현한 겁니다. 단적으로. 그러니까 사진은 장소를 찍어서 여기저기 다 운반시킬 수 있었어. 근데 그림은 어때요? 그렇게 못해. 사진, 그러니까 그림은 그 장소에만 머물러서 그 장소에 관련된 그림만 그려야 돼. 그러니까 핵심 역할은 뭐야? 장소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장소. 그림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머물러서 그 그림이 다 끝날 때까지 이동을 못 해요. 근데 사진이라는 것은 여기서 한 컷 찍고 저기서 한 컷 찍고 여기서 한 컷 찍은 걸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회포시킬 수 있어. 순환시킬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과 그림에 대비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지. 장소라는 게 이동이 안 돼. 근데 얘는 사진 찍어서 한국 사진을 미국에 배포시키는 거지. 근데 그림이라는 건 한국 그림, 이제 거기에서 그 장소에만 그려서 이동이 안 되는 거지. 다른 데로. 네, 어려웠죠. 또! 7번. 7번.
이거 헷갈리는데요. 얘를 이제 막 여기 걸쳐도 비슷하고, 얘 있잖아, 얘. 얘를 잡아내는 게 빠르네요. 이 영양 성분이 많이 있는 식물들은 어버스가 이제 위험을 싫어하는 뜻이야. 즉 영양 성분이 이제 많았던 역사가 있는 식물들은 위험 감수를 싫어하고 에너지를 아낀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 컨트라스트는 얘를 반대로 쳐, 반대. 반대 치면 어때? 영양분이 들쑥날쑥해. 이게 이겁니다. 요 반대가 여기 나와 있어. 다시 요거 반대지. 과거에 영양분이 그러니까 배리어블이라는 건 뭔가 그 경우가 달랐어. 없을 때도 있고 부족했을 때도 있고 혹은 조금 뭐 많았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변수가 있어. 다시 과거에 영양 성분이 변수가 있었던 걸 경험했던 식물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보이는 반면에 영양분이 많은 역사가 있는 식물들은 위험 감수를 싫어한다. 이렇게 돼요. 인 컨트라스트 반대 잡는 건 얘밖에 없어요. 혹은 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요거 있지 가드너 얘가 즉 정원사들이 그 식물을 보고 식물의 어떤 노란 잎이 영양 부족의 사인이라는 걸 눈치채죠. 그리고 이 비료가 필요하다는 걸 눈치채. 그런데 이 벗이라는 건 어때? 앞에 얘네는 정원사가 있어. 그럼 벗은 뭐 사람이 없어. 정원사가 없어.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정원사가 없으면 뭐 이런 충분한 그 미네랄 줄 수 있는 돌보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 벗이라는 건 앞에 가드너의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드너가 나온 상황은 박스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인 컨트라스트에서 내용을 뒤집는 걸 먼저 찾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B에 있어요. 그럼 B에서 A. 그럼 B의 C냐? 혹은 CBA냐? 이렇게 잡아내는 게 빠른 거예요. 그러면 C는 앞에 가드너를 케어테이커로 받은, 그래서 이 벗이라는 구조를 잡아내는 것도 빠른 거지. 그래서 벗은 정원사가 없는 경우, 박스는 정원사 있는 경우. 또 38번. 네, 요거 잡으세요, 요거. 이 마이크로 레벨이라는 단어가 아주 초미세 수준의 접근이라는 단어로 잡혀됩니다. 얘가 이거밖에 없어. 밀리세컨 퍼센트.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아무리 봐도 이 마이크로 레벨의 액세스라는 표현이 그 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 한번 해석해줘? 이거 잡아내는 거였어? 응. 또 응. 또 지금 21강 됐어요? 21강 다 됐어? 넘겨? 응. 그럼 22강 22회
10월 고3 2023년 많이 잘해왔네. 22회 봐봐. 네. 어디? 31번 21번 21번 요거만 봐봐. 이거 21번은 그냥 50%요. 네. 얘만 가지고 밑줄만 가지고 해석해서 거의 비슷하게 보기에 엮이는 경우가 대략 10개 중에 5개는 그래. 그럼 너는 경제를 테스트 튜브에 우겨 쑤셔 넣을 수 없다 뜻이야. 스퀴즈라는 건 쑤셔 넣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큰 거지? 즉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못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를 작은 규모로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규모로 해볼 수가 없다. 그냥 그대로 데려와. 그대로. 캔트를 다 붙여봐, 그러면. 캔트. 다 캔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이 있는 거지. A를 on B에다가 해볼 수가 없다. 이 얘기 나온 게 요거 있지, 요거. into와 on을 비슷한 구조로 보는 거야. 그럼 A를 B에다 해볼 수가 없다? 너는 통제된 실험을 경제해 볼 수가 없다. 같은 얘기 비슷하죠. 큰 거를 작은 거에 해볼 수 없다. 그럼 2번인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야. 응. 답 2번 맞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10개 중 5개 이렇게 풀려. 근데 지금 수능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응. 또 30번. 네, 뭐 주제가 대충 나오는데 한 2번까지가 연결된 건데요. 자, 기술이 역사적으로 구별시켰다. 뭐를? 음악이 생산되는 방식을 구별시켰다. 예를 들어 이 라이브 재즈 콘서트에서 이 베이스 플레이어가 관객에게 provide 뭐 A with B 이렇게 나와있죠. 10분짜리 잼 이런 거 나오면 알고 있었죠? 이게 즉흥 연주야. 잼은. 즉흥 연주를 제공하고 그런데 그럼 이 B-unable 그러니까 1번에서 물론 1번까지는 거의 답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B-able입니까? unable입니까? 그럼 두 수가 뭐야?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레코드를 만들게 된다면 이제 음반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음반 만들 때는 즉흥 연주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뭐 악보를 보고 똑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초기 디스크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자유로워진 공연 스타일을 불가능하게 했었다. 즉 초기에서는 무조건
이 정해진 악보를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만 따라 했었어야지 즉흥 연주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기 디스크 만들 때는. 그러다 보니까 피시스 이제 곡입니다. 곡. 이 곡들을 쪼갰다. 뭐 많은 디스크로 분리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곡을 쪼갰기 때문에 연속성이 결여됐었다. 이게 이제 세퍼레이트가 연결된 거죠. 연속성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한 곡을 한 번에 오래 연주를 못하니까 그 곡을 쪼갠 거죠. 그래서 그 곡이 계속 쪼개서 디스크 앨범으로 녹음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길이뿐만 아니라 음악가들이 원래 이제 take A into account가 이제 수거입니다. A를 고려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목적어입니다. 얘가 이제 목적어를 뒤로 빼버린 거예요. 어떻게 기계가 그들의 소리를 녹음하고 흡수할지를 고려해야 됐다. 특히 이 녹음을 하는 초창기 시절에서는 인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 소리도 종종 왜곡됐었다. 일단 녹음이 되면 소리가 막 음질이 바뀌는 거야. 디스크에서. 그래서 그런 왜곡을 prevent, 막기 위해서 그래서 it was up to 뭐뭐에게 달려 있었다. 음악가 역할이었다. 그 소리를 바꾸는 게 우리가 이제 얼터의 반대말은 딱히 없습니다. 조정하다 반대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녹음 기술에 accommodate, 수용하다, 맞추다. 그래서 그때 막 존재하게 된 그 녹음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 소리를 바꾸는 것이 음악가에게 달려있던 일이었다. 연결되죠? 네. 말 그대로 자기 소리가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좀 두 톤 높았던 거를 톤을 낮춰서 기록 그들 녹음 기술에 맞춰서 자신의 목소리를 바꿨다는 얘기죠. 또 재즈 음악가들과 오케스트라인들도 거의 그들의 작업을 그 녹음 이게 파라미터 기록기야. 기록기에 맞춰서 몰드, 정형화 시켜야 됐다. 틀에 맞추어서 했어야 됐다. 즉흥 연주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틀에 거의 똑같이 거의 틀에 맞춘 연주를 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음악가들이 몸을 저항하다. 몸을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내용을 잘 봐야 돼. 그러면 지금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떤 한계가 있어? 기계가 그 소리를 다 못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be resistant to는 뭐뭐를 저항하다, 즉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계에 저항했다. 한계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럼 뒤에까지 봐요. 자, 많은 뮤지션들이 그래서 이 반대말이 acceptable 혹은 irresistible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 뭐 irresistible 반대 저항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저항할 수 없었다 혹은 저항했다. 그리고 그 기계의 혜택을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발표 나왔지. 그러니까 앞에 그 한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녹화를 했다는 얘기 나오지. 한계를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4번이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서 녹화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 또
3번. 갈수록 뭐 크게 틀린 게 안 나오네. 여러분 이런 거 다운표 별표 나왔죠? 답이게. 이게 빈추가 가운데 있죠? 그러면 그냥 그 가운데 찍고 그냥 바로 내려와. 이제 현대인들이 작은 문제를 어떤 이제 블로우 A 아웃 B가요. 뭐 B에서부터 A를 부풀리다. 네, 뭐 끌어내다. 뭔가 그 어느 정도 비율에 있어서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리는데 서두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 세계적 어떤 불안감에 이제 에피데믹이 적어요. 감염, 뭐라래? 전염. 전 지구촌적 어떤 불안감 전염으로, 그 전염병으로 이어지게 했고, 이어지게 함에 따라서 했어.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야. 이제 현대인들은 뭐해? 작은 일 때문에 고심해. 그래서 이게 막 전 세계적 불안을 일으켜.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고대적 옛날의 정신들은 더 넓은 관점을 갖고 있다.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즉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그냥 뭐 그거 갖고 막 그 난리 법석 떠는 게 아니라, 뭐 작은 문제, 트리블 작은 문제에 관해서 대의가 뭐야?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이 말하기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내려와.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작은 문제를 부풀리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평상심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디스콰이트. 이게 앵자이어티야. 그 앞에 불안감을 잠재웠다는 얘기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콰이어티 반대말 디스콰이어티입니다. 불안한, 뭔가 소용돌이가 생기는 불안한 영혼을 잠재우는 더 큰 관점을 가졌다. 또 7번. 이게 BCA인가 이거? 몇 번이야? 맞아? BCA? 응. 이게 그 게임 보세요. 게임 the following 했어.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봐야 돼. 그 크게 출발했고 이제 폭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뭔가 명제를 줬으면 그 다음에 예시가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제 디스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잘 목격되고 있다. 시각적 어떤 환상에 있어서.
그래서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명제죠, 명제. 그래서 우리의 개념이 항상 어느 상상력을 수반하고 있다. 이것은 사진에 가깝다기보다는 그림에 가깝다. 그래서 어떤 확신 효과에 따르면 confirmation, 확신, 어떤 확신 효과에 따르면 우리는 맹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현실을 믿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다가 디스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견하는 어떤 흥미로운 게임이 있다. 뭐 어느 순간에도 이제 말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럼 더 폴로잉이라는 게 뭔가 게임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게임이라는 건 뭐야? 그냥 예시가 다음에 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그 예시가 you, 뭐 인간에 대한 너 대상이 확 줄여지지. 그러니까 you라는 것이 A도 U고 B도 U인데 B에선 U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게임의 시작이 있다. 어느 정도 사례로 시작하겠다. 그럼 사례 시작을 보라는 얘기죠. 즉 B가 큰 명제로 시작을 했고 그럼 A와 C가 그 명제의 예시로 들어온 거지, U가. 네. 그러면 B가 들어왔고 BCA냐 혹은 BAC냐 라고 알겠죠. 그럼 마지막 봐. 시간이 없을 때 했어. 마지컬 했어. 그럼 이렇게 벽 색깔이 뭐야? 또 방 안에 테이블이 있나? 그 사람이 뭐 턱수염이 있나 없나?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를 이게 뭐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야. 즉 더 팔로잉했죠. 그 어떤 사례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가 지금 게임이야. 질문을 해보라. 스타트 에스킹을 했죠. 그럼 질문을 했어.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이 A입니다. 너 주변에 뭐가 있어? 색깔은 어때? 그 사람은 나 뭐 코스튬이 있어? 뭐 턱수염이 있어? 그럼 우리 다수는 어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돼. 우리 주변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즉 특이한 사실은 우리 완전히 이러한 무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심플 게임에 대한 사례를 주고 그 사례에 대한 답을 끌어낸 게 A입니다. 또 38번. 38번. 음. 5번인가 이거? 몇 번인가 이거? 3번?
but. 네. 이거 조금 자세히 봐야 되네. 이 but을 잘 봐야 되네. 얘 놓치면 안 되네. 자, 우리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지적인, 이게 인지부화라고 합니다. 네, 인지부화. 그러니까, 뭐, 수학 공식 같은 거를 머릿속으로 연산하는 거를 인지적 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복잡한 과제를 배울 때 어떻게 인지적 부화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가로. 그래서 어떤 조사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난 한 가지 방법은 복잡한 과제의 어떤 몇몇 측면들을 도와주는 거다. 뭐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전체 과업을 하는 동안에 복잡한 과업의 특정 측면들, 몇몇 측면들을 도와주는 거다. 예를 들어 이 두 사람이 증명했다. 이것을 어떤 학생들로 가려고 문제를 푸는 데에 얘를 끊고 이렇게 그래서 통계학부터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적 영역에 있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해봤다. 그러니까 디스는 뭐예요? 앞에 요거죠. 복잡한 과제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체 과업을 할 때 복잡한 과제를 이제 도와주는 방법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데이가 누구야? 앞에 스웰터와 쿠퍼. 그래서 그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발견했다. 학생들이 전형적인 워드 문제를 받았을 때 그들이 이 문제를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학습을 하지도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럼 이것이 문제 그 자체가 충분히 demanding, 힘든, 어려운 뜻입니다. 뭔가 힘이 드는 뜻이에요. 충분히 어려운 문제였다. 뭐를? 그러니까 그들이 배운 것으로부터, 그들이 했던 것으로부터 배우기에 어떤 인지적인 자원을 갖고 있지 못했을 정도로 뭔가 충분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잠깐만, 3번. 무슨 뜻이야, 이게? sufficiently. 잠깐만요. this. 여기까지는 볼게요. 요 without actually learning much랑 실제로 배우지도 않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랑 요거 있죠? 요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자, 다시 얘기해서 학생들이 그들이 이전에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는 문제였지만 뭐 그래도 풀 수는 있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풀 수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 without actual learning much라는 표현이 students had no cognitive resources available to learn 이거랑 같은 얘기로 나온 거예요.
네, 이것은 뭐 그런데 자, 박스 한번 볼게. 하지만 학생들이 뭔가 이제 작업을 한 사례, 여러분 얘는 이제 답이 있는 겁니다. 답이 달린 예시. 시를 받았을 때, 말 그대로 풀어야 할 문제 사이에, 여기는 이제 A가 있고, 뭐 B가 있으면 이 박스가 있고, 이게 답이 달린 이제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문제들을 제공받았을 때, 이런 말 그대로 답이 달린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인지적인 부담을 자유롭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주요 특징들, 그 문제, 이 답이 달린 문제의 주요 특징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게 했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 방법 뒤에 있는 단계와 이유를 분석하게 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답이 없어. 근데 답이 달린 문제를 보고 핵심을 연구해서 그 다음 문제의 어떤 그 분석과 이제 혹은 뭐 이유, 혹은 이제 단계를 더 연구하겠다는 얘기죠. 발표. disimproved. 얘네. 향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앞에서 배운 거 없이 그냥 어려운 것만 풀어낸 거야. 그런데 disimproved라는 표현이 앞에서 뭔가 향상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향상된 학생들의 수행 능력이 다음 또 그 문제 해결에서도 드러났다.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 디스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네. 이 디스였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지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얘는 답을 보고 인지적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또 다 됐어? 22회까지? 어? 어. 그럼 23회? 23회 풀었어요? 23회 안 풀었지? 네, 지금 풀어. 그럼 23회 슬슬 풀어요.